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G화학과 GM이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 오늘 개장 전에 나왔는데요. 이 소식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LG화학 자체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최근 LG화학 실적에 가장 안 좋았던 것이 그 폴란드 생산 법인의 그런 수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일단 공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는 맞지만 현재 그 좋은 그 주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예,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지금 현재 그 대세인 전기차 배터리를 하고 있어서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실적,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 접근하기는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살펴보면 이제 4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의외로 잘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 4분기 2,716억 원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데 이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덜 나올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그 ESS 화재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을 한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보다 더 실제로는 한 2,0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사실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조정을 지금 행보 조정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사와도 관련이 있는 그 배터리 부분 관련 실적을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폴란드 공장 수율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중대형 전지의 그런 성장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좀 다시 회복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결국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보면 단기적 실적은 악화될 전망이고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일단 단기적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라는 상황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지금 시장이라면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보면 일단 추세는 우하향,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상태가 일단 지속 중이기 때문에 네. 하락시 반등을 노린 매매는 좀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볼 수 있는데 사실 추세가 우상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마음 놓고 매수하는 구간이 좀 아니라는 점, 이런 거는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은 지금 한 달 누적으로 외국인은 26만여 주를 순매도 중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순매도에 가까운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기관들도 매도에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수급 상황 역시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LG화학은 접근하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등급은 4등급으로 매결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는 현재가보다 조금 낮은 29만 2천 원, 목표가는 31만 6천 원, 손절가는 27만 9천 원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그려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때 고점이 44만 원대. 그런데 올해 이제 초반에 40만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재료에 대해서도 좋은 회사로 가는 길인 것은 맞지만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법인처럼 이렇게 미국 법인도 만들었을 때 이후에 그 결과물들을 좀 봐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LG화학의 등급은 낮은 등급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정부에서 5G 예산 87%를 증액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때마침 KMW가 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 어제 그런 흐름을 확인하면서 또 정부 정책도 뒷받침이 돼줬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기사 액면으로만 보면 분명히 그 장비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G 시장은 지금 현재 장비주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확실히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반등을 노린 그런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일단 추세가 저는 꺾었다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가 다시 회복으로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따라서 디바이스 쪽으로 보면 결국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IT 쪽에서 가장 핫한 것은 폴더블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는 5G이기 때문에 5G 그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것을 초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 저는 삼성전기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사실 5% 성장이 전망되는데, 핵심은 역시 그 5G 폰입니다. 올해 그 5G 폰 같은 경우는 한 1,550만 대 수준에서 지금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무려 12배 이상 성장한 1억 9,34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5G 폰의 점유율도 13% 수준으로 좀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5G 폰 증가, 판매 증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주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5G 폰 판매 증가에 따른 고용량 그 IT용 MLC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그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 올해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 3D 구현이 필요해지면서 TOF 모듈이라는 그런 카메라 센싱이 지금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 TOF 모듈은 그 비행시간 거리 측정 방식으로 장거리 인식이 좀 가능하고 증강 형실이 좀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아이폰도 이것을 좀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는데, 이 삼성전자 향으로는 거의 총괄적으로 삼성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승 구간에 진입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랑은 정반대의 그런 기술적 분석상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외인이 매수하고 기관은 지금 매도가 진행 중인데,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동안 한 111여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지금 뭐 보니까 7만여 주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지금 순매수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면, 일단 투자 등급은 매수 가능한 3등급 정도 제가 좀 매길 수 있다 보여지고, 네. 매수 가격은 한 11만 3천 원 수준, 그다음에 목표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4천 원을 잡고 접근하시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13만 원대의 매물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전 고점대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13만 원 매물벽을 뚫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13만 원까지 보시면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등급이 그래도 상위권은 아닌 것은 매물대 때문인 거죠? 사실 그거는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거를 계량화해서 키워보면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주식은 저평가가 너무 확실하고 수급 좋고 기술적 분석 모두 좋아야 되고요. 성장성 완전히 좋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뭐 한두 개 정도 빠지면 됩니다. 뭐 밸류에이션 수준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건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익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들어가는 구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은 순매수인데 기관은 순매도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뭐 쌍끌이 양매수가 나왔다면 2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도 엄청 낮은 건 아니고 그냥 평균 수준에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통신 장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5G 폰 판매량의 증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LCC뿐만 아니라 또 5G 폰에 좀 진화한 사양들로 볼 수 있는 카메라 쪽에 TOF 모듈까지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급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는 점은 점수를 빼는 부분이고요. 매물대 13만 원 선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 아모레퍼시픽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다. 그리고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 그 온라인 마케팅 쪽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뭐 알리바바와 손을 잡는 이런 협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평가가 받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1,080억 원이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 한 40.5% 성장한 그런 실적입니다.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지금 2016년 2분기부터 시작된 그 역성장 기조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생긴 것이 좀 주가를 좀 바닥부터 좀 끌어올린 그런 원동력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일단 실적은 면세점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뭐 오프라인 매출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온라인 매출이 지금 확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럭셔리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 그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처럼 중국에서의 이런 협력 강화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실 것이 기술적 분석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일단 추세 상승 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현재는 눌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진입 가능한 그런 지점에 있다. 그리고 수급상도 체크해드리면 외국인이 한 달 누적으로 36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38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소폭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수급 상황만 보면 뭐 아주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리스크는 저는 뭐 밸류에이션 수준이 뭐 아직도 지금 PER 기준으로 30배가 넘는 그런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것이 글로벌 평균이 한 그 정도다라는 점에서 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까지 좀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등급은 3등급, 그 다음에 매수가는 18만 6천 원, 목표는 23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조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관찰하시면서 추가 보유 여부를 좀 결정해야 하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마다 실적 확인 굉장히 중요한 아모레퍼시픽 3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사실 퍼시픽의 명성이 좀 떨어졌었는데 11만 원 보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밸류 부담이 높은 만큼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죠?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